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오랫동안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영상을 한번 찍어야 되겠다, 찍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요, 사실 아무 증빙 서류 없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마이너스 통장 요즘 금리 몇 프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분 정도씩은 진짜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한 번 만들면 영원히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라고 알고 계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 과연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지만 저는 영원히 마이너스이지 않거든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빈번하게 질문을 받았던 것들을 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전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원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말하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는요. 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이다 입니다. 자, 마이너스 통장은요. 신용대출이에요. 앞 시간에 신용대출의 금리와 한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마이너스 통장도 사실 그 원리와 똑같이 금리와 대출 한도가 결정돼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히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대출 한도는 나의 연간 소득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기존 신용대출 금액을 빼주게 되면은 결국 나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용도 및 직업, 연간 소득 규모 등등을 고려해서 가중치가 결정이 되고요. 내 연봉 수준만큼 대출 한도가 나올지 아니면 내 연봉보다 신용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지 혹은 적게 나올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신용대출은 소득 증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소득 증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가끔 이제 아무 서류 없이 오셔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와 금리를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 소득 증빙이 없이는 정확한 상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셨으니까 저는 상담해드리기 위해서 대략의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떻게 되세요? 재직을 입사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런 정보들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되게 이제 고객님들마다 성향은 틀리는데 엄청 귀찮아하시면서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되나요? 내가 다 말을 해줘야 되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사실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들을 주지 않으시면은요, 사실 신용대출이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득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재직 증빙에 대한 자료들은 챙겨가시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 및 금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를 쓰던지 안 쓰던지 상관없이 대출 약정액이 내 기존 신용대출 한도 그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이제 나의 신용대출 한도 산식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했죠? 연소득에 곱하기 가중치를 해서 기존 신용대출 한도를 뺀다고 말했죠.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 약정 5천을 해둔 상태였다 이렇게 해보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마이너스를 거의 사용을 아예 안 하고 계신다고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아까 말씀드린 그 산식에서 기존 신용대출 금액 5천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신용대출 상담을 하러 오신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이분의 소득이 5천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고 마이너스 통장 5천 정도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내가 추가로 신용대출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거의 이제 물론 가중치가 2배 이런 게 아니라 가중치가 1배라는 기준에서는 신용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 한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신용대출 한도의 그 한도를 다 잡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반응이 어떠냐면 나는 마이너스 사용 안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마이너스 약정액은 나의
기존 대출, 신용대출 한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출을 원하시는 경우에 대출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은행원이 말하고 싶은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 두 번째는요. 마이너스 통장은 금리가 높다? 이게 사실일까? 이제 마이너스 통장은 사실은 일시상환 방식의 신용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은 경향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신용대출은요 크게 일시상환 방식과 통장 자동대출, 이렇게 통장 자동대출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거를 이제 은행원들의 용어로 통장 자동대출 방식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아무튼 일시상환 방식과 통장 자동대출 방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일시상환 방식은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이제 1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신청하면 한꺼번에 1천만 원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대출이 실행이 되면 대출 기간 동안에 이자를 계속 내시다가 이제 만기 때 원금 1천만 원을 갚으시는 거고요. 1천만 원이 대출 실행과 동시에 바로 이제 고객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중간에 갚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고 갚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장 자동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인데 대출을 1천만 원 약정을 해두면은 그 범위 안에서 뭐 100만 원 마이너스를 일으켜도 되고 200만 원 마이너스를 일으켜도 되고 500만 원 마이너스를 일으켜도 되고 이렇게 한도 내에서 뭐 원하시는 것만큼 출금 입금을 쭉 해 가시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사용했다가 갚고 사용했다가 갚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마이너스를 쓴 기간만큼만 대출 이자를 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소비자, 즉 고객들 입장에서 매우 이제 합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은 이제 사용하다가 보면은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는 한도 소진율에 대한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제 대출 약정서 같은 거를 보시면은요, 두 번째 장에 보시면 우대 금리를 적는 막 그런 칸들이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은 한도 소진율에 대한 우대 금리가 적혀 있거든요.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 적용되는 한도 소진율에 따른 우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약정을 1천만 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천만 원 가까이 마이너스를 쓰고 계시는 분들은 한도 소진율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대 금리를 많이 드리게 되고요. 결국에는 적용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천만 원을 약정해 두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이너스를 안 쓰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한도 소진율은 낮은 거고요. 그러면 우대 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이분의 고객 금리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한도 소진율에 따른 우대 금리입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약정액만큼 마이너스를 많이 사용하면 이제 금리는 낮아지는 거고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도 소진율이 낮은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많이 쓰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연장하는 시점에서 은행에서 한도를 감액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하는 은행은 그렇거든요. 은행과 고객이 이제 마이너스 약정을 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언제든지 풀로 마이너스를 다 땡겨 쓰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어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의 개념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뭔가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뒀는데 이 사람이 마이너스를 안 쓴다. 그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헛돈을 쓴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헛돈이라고 생각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도 소진율이 낮은 계좌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한도를 낮추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한도를 감액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 사용을 많이 안 하시게 되면은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은행원이 하고 싶은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 세 번째,
한 번 마이너스가 되면 계속 마이너스 인생일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사실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 한 번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니까 절대 마이너스 통장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의견에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사용을 하는데요. 저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플러스가 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가를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통장을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투자나 저축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일하는 회사는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1년에 4번 정도 성과급이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적인 수익은 월급인데 성과급이 4번 정도 나오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총 내가 들어오는 급여, 그러니까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또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이런 거를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니까 자동이체를 걸어서 저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자동이체를 안 걸고 자유정리식 적금을 하면서 이제 돈이 모아지느냐 그런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사실 육아휴직 기간 때 그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전혀 돈이 모아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자유정리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을 이체를 막 이렇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사는데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입금을, 그러니까 이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자주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에 돈이 계속 잔고가 있다가 이 돈이 이제 잔고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쓰다 보니까 이제 잔고가 없어지고 흐지부지 돈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해서 돈을 모으려면 저는 자동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의지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자동적으로 돈이 모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목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이체를 걸어서 저금 통장을 만들고 그 대신 마이너스 대출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과급을 받지 않는 평달에는 이제 생활비 쓰고 저축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살다가 이제 성과급을 받는 달이 되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쓰다가 플러스가 올라오고 다시 마이너스를 쓰다가 플러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은데 저축을 해야 된다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을 해서 저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공모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목돈이 굉장히 필요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목돈이 없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 모두 다 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